첫 번째, 챗 GPT 논란인데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하나는 이제 실제 사진이고 그걸 이제 챗 GPT에서 이 지브리풍으로 유행하는 지브리풍으로 돌려봤는데 실물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 감독도 이 챗 GPT의 지브리풍 화풍 변경 서비스에 뿔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브리 원작자도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반대를 했었고 이시타니 메구미 원피스 감독인데 지브리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지브리를 싸구려 취급 보고 있을 수 없다. 실망스럽다. 지브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하는 이 원작자들 입장에서는 그 원작자의 어떤 그 장인 정신, 그다음에 그 특유의 어떤 이 사람이 손으로 그려내는 어떤 그 독창적인 철학과 개성이 마치 이제 공장에서 싸구려 티셔츠 찍어내듯 챗 GPT가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견 또 이해는 되는 측면이에요. 원작자는 역겹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미야자키 하야오 대감독이죠. 대작가이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흥미롭게 여길 수 없다. 완전히 역겹다.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격앙된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기현 변호사님, 글쎄 뭐 저작권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원작자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정신, 이 화풍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원피스 감독이나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는 당연히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직구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이 시간에 신문을 가지고 이런 시사 정치의 중요한 현안을 이야기한다라는 컨셉을 만들었는데 여기저기서 다 따라 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저는 뭐 저렇게 역겹다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다 갖다 쓰시라. 예. 원작자는 원조에 또 품격이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이거랑은 챗 GPT랑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지금 지브리풍으로 해서 챗 GPT에서 지금 뭐 수억 명이 지금 당장 네네.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차용된 저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또 상업화돼서 이용될지 그거를 통제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창작자들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본인들의 작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저작권법에서는 저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사람의 사상과 뭐 이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창작물 그 자체만을 보호하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나 이거는 보호 대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지브리의 지브리풍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을 저작권 법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역겹다 등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이걸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그 감정 이상의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 보상받을 방법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향후에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일 건데요. 이 최초의 챗 GPT가 생성형 IA로 나올 때부터 특히 창작물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뭐 모든 이 세계인들이 아는 저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의 여러 저 작품들을 바로 저렇게 내 사진을 갖고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이후에는 이제 저 학습한 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지브리 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그 저작권은 또 누구의 이 소유로 할지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이제 챗 GPT가 만들어낸 기술의 어떤 경이로움은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달하는 이 챗 GPT의 영역을 어떻게 통제할까 걱정도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유행이라 내 사진을 업로드해서 챗 GPT로 바꿔봤는데 여러분의 업로드된 사진이 다 이 챗 GPT의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쓰인다는 게 소름 끼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이용하고 7억 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쪼개 AI 학습 데이터로 쓸 것이다. 지브리 열풍 계기로 이미지 데이터를 엄청나게 구축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상권 논란이죠. 원하지 않는다면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 오픈 AI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부 이미지가 학습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초상권 사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AI 학습으로 저장되고 쓰인다라는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도 좀 강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저하고는 뭐 별로 안 닮은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저 가지고는 초상권 운운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도 그 걱정을 안 해서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까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건요. 맨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규제 같은 것들, 규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AI가 딱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따라잡기에는 AI가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그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법학자들이 연구하고 골머리 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이 드론전에 대비하는 나름의 묘책을 떠올렸다는데요. 힌트는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성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저격수가 저거를 입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위장 때 착용하는 슈트인데 이렇게 뭐 풀이나 잔디 같은 걸로 이제 위장하는 건데 너무 산소네요, 산소. 조선중앙통신, 현대전의 발전 양성과 변화 추이에 맞게 새로운 전법과 방법론을 탐구했다라는 건데 저렇게 위장하고 있으면 이제 드론이 못 발견할 것이다라는 나름의 어떤 묘책인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수법이거든요. 보통은 이 특수 제밍 장치나 뭐 전파 교란을 통해서 하늘에 나는 드론을 떨어뜨리는 드론건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 그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푸라기를 뒤집어 썼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저 한 명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여러 명이에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북한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네. 사실은 열선 레이더를 쏘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죠. 열선이 달려 있어요 이미. 다만 이제 이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 한두 명이 아니라 전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네. 군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예. 소문이 횡행할까 봐. 저거를 입힌다고 안 죽냐고. 예. 그래서 횡행할까 봐 많이 죽지 않은 네. 방도가 있다. 이런 것을 예. 좀 오히려 이제 떨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위한 네. 위로용 시찰이다.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웃는 사진도 나와요. 네. 자기네들이 봐도 기가 차다 그런 거죠. 예. 저 길리 슈트는 사실은 네. 저도 뭐 국방부 출입해서 알지만 저렇게 뭐 드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저격수들이 상대 어떤 저격수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소수가 저런 이제 그 자연막을 이제 은폐하면서 그렇죠. 저격을 하는 용이지 대규모 부대가 저걸 다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면서 작전하면 드론을 못 피한다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다운 거죠. 네, 김정은도 지금 보면 야 이게 또 되는 거 맞니? 아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과학적인 부대라기보다는 네, 그동안에 이제 영상에서 나타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사실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하지 않은 채, 은폐하지 않은 채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죽음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민심을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측면에 불과하다라고 보이시고 아까 방금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만 저는 매우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네.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저렇게 시위하면서 이렇게 영상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심한 수준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참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측면을 보자면 꼭 뭐 굳이 드론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이런 이 저격수들을 은폐하면서 무언가 어떤 물리적인 소유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뭐 그렇게 우습게 봐서 볼 일만 아닌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요. 저 한 의료인이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본인 SNS에 아픈 이 아이를 아는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 이 문구를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성악설이 맞는 이유 이렇게 아기를 어떻게 해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어떻게 이 간호사가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을까? 글과 함께 본인의 어떤 생각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구 가톨릭대병원 원장이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보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피해 영아 아동 아버지도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간호사가 3명이지 됩니다. 5명입니다. 일단 알려진 건 3명입니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 말고도 계속 이랬단 말이죠.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 가슴 하나씩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당장에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들어가고 가해자들 또 바로 압수하라고 선장을 무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 뭐 아무리 좀 고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의료인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숨김없이 한다는 게 기가 찰 일입니다.